월요일 같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하루 쉬어서 그렇다기보다는요,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맞게 됐다는 이런 기분 탓이겠죠?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외신들도 뜨거운 반응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제일 먼저 가까운 신화통신, 중국의 관영통신 언론부터 보시겠습니다. 국제면 일면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와 한국 특파원이 보내온 대통령 선거 당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한 평가나 축하 메시지 같은 이런 호의적인 내용이 이렇게 많지가 않네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체계, 다시 말하면 국민이 직접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선출을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관영 언론 신화통신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런 민주적인 대통령 선거 방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짧게 봤고요. 다음 우리나라 한국경제신문에 비유될 수 있는 일본 대표 경제지 니혼 게이자이 신문 보시죠. 역시 보시는 대로 일면 헤드라인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싣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제목에 보시는 대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한국의 이번 대선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선택은 이번에도 보수 쪽에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한국의 고질적인 소득격차 확대에 대한 불만이 지금 깊은 상태고 종전 재벌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이 최근 수정을 강요당하고 있던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번 대통령이 당선된 박근혜 후보는 성장 강화와 부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글쎄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라고 할까요? 두 가지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라는 설명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대외정책 예상으로는 먼저 대일기조의 경우는 이명박 정부의 독도 영유권 이후 냉각된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입장, 그리고 일본을 중요한 우방으로 간주하지만 그래도 보수 성향인 만큼 독도 영유권이나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연하죠. 다음 대북기조의 경우는 이명박 정권의 대화 단절을 이제는 중립적으로 잘 풀어보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지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과의 협조를 우선시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 선거를 치른 일본이라 그런지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제일 자세하게 보도를 했네요. 다음 영국으로 갑니다. BBC 뉴스 보시죠. 어젯밤 출구조사 이후에 박근혜 후보가 승기를 점점 굳혀가는 과정이 묘사되고 있고 결국 문재인 후보 패배 인정 등 자세한 시간대별 내용이 쭉 있고요. 어제 당선기념 대국민 연설에 참석한 BBC 뉴스의 서울특파원, 지금 보시는 루시 윌리엄즈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앞으로 상대편을 끌어안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만큼 이번 선거가 조금 과열양상이었고 또 쉽게 갈등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다.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참 저는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이 국회였었고요. 그때 총선 한번, 대선 한번 이렇게 직접 치러봤지만은 이번처럼 임팩트가 강한 선거는 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만큼 승자 입장에서 강력한 아드레날린을 맛봤을 것이고 패배한 쪽에서는 또 상심이 엄청 크겠죠. 이런 것을 이제 숙제로 외국 특파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르몽드지 보실까요? 프랑스 언론에서는 글쎄요, 역시 여건이 좀 신장되어 있는 나라라서 그런지 대한민국의 여성 대통령이 처음으로 탄생했다는 점에 제목을 달아놓고 반기고 있습니다. 가족사나 이런 건 있는데 다 우리가 더 잘하는 거니까요, 외국 사람보다. 일단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 이목이 관심 모두 집중된 대한민국 증시, 오늘 출발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먼저 월가 상황부터 이틀치를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죠. 오늘 새벽 마감 브리핑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이네요. 마침 우리가 휴장했었던 어제를 포함해서 이틀치에 해당하는 제목이 마침 맞게 잘 붙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미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그리고 오늘은 이 상승분의 한 3분의 2 정도를 반납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로이터 통신의 제목 아예 고정을 꿰찬 재정절벽이라는 거였다는 거는 다들 짐작을 하실 거고요. 따라서 오늘 미 증시 하락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이를 우리 증시 개장에 그대로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이너스로 적용하실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지난 이틀 분을 합한다면 오늘 우리가 당장 개장 시점에 적용해야 될 위 증시는 강보합, 즉 0.2%가량의 플러스가 맞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미 증시에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또 개별적으로 있었는데요. 재정절벽 협상도 이제 거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이런 희망과 기대가 또 있었다고 하고, 이에 따라서 전일 급등했던 금융, 에너지, 기술 등 경기 민감주는 비록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오늘도 양호했다. 반대로 경기방어주는 하루 더 급락세가 나타났던 이런 월가의 하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 이슈로는 미국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죠. 제네럴 모터스가 우리말로 하면 법정관리, 이런 뼈아픈 세월을 극복하고 지난 미 정부 보유 주식 2억 달러 규모를 자사주 매입 형태로 다시 회수하면서 빚 청산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전통적인 자동차 공장지대가 밀집한 지역, 이런 동시에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카고, 디트로이트는 열광을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 번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왜냐하면 공화당에서는 GM 살리지 말자고 했는데 이렇게 결국은 성과를 냈다는 거고요. 하지만 재정절벽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한 크리스마스까지 이제 4박 5일 남았는데 아직까지 좀 안개 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개 속이라는 거는 뭐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죠. 여기에 대한 전문가 의견 한편 정리해 보겠습니다. 헤지펀드죠. 플래티늄 파트너스 대표 의견인데요. 주변의 소식통과 자신의 판단으로는 재정절벽 협상이 거의 타결에 임박이 했거나 최종 결과를 조율하는 정도의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이제는 각 당의 당리 당략이나 명분은 서로 포기할 시점이 거의 다가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장이 느끼는 재정절벽의 압력계라고 할 수 있는 공포지수가 최근에 조금 오르긴 했어도 여전히 차트상으로 안정권을 벗어나지 않았다. 20선 밑에 있다. 뭐 이 정도의 근거를 제시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과연 오늘 외국인들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 이 상황인데요. MSCI 한국지수 관련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이머징 머니라는 투자 전문지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목만 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를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머징 머니라는 이 투자 전문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면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었었던 합리적인 재벌 개혁과 중산층 확대 방안, 이 두 가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한국 재벌의 고질적 리스크 중에 하나가 해소되는 동시에 내수가 살아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MSCI 한국지수 차트 분석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벌써 한 2주 전부터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현재 고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 이 MSCI 한국지수는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 대응에 있어서 한 발 먼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승리를 예상하고 본격적인 매수에 먼저 착수했던 것으로 이렇게 미루어 짐작도 가능하고, 또 선거법 때문에 직접 이런 얘기는 못 드렸지만 제가 며칠 동안 서서히 언지를 드렸던 이런 정황이 이 차트상으로도 표시가 되고 있죠. 어쨌든 오늘 미증시 하락 출발과 함께 MSCI 한국지수 하락 출발을 했지만 결국 선거 결과 전해지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는 것, 바로 오늘 외국인들의 이런 환영을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오는 여기까지입니다.